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역시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군사 압박,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도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가안보회의 결과 나온 보도 자료에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오늘 만나셨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 오후에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6.13 민심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정말 오늘 하루 자리 떠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심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준엄한 명령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할지 먼저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이어서 뉴스와이드의 또 소중한 패널들 모시고 오늘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 의원님이야 뭐 가볍게 오신 것 같고 일단 뭐 힘든 걸음 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한숨을 돌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긴급토론 여당 압승, 야당 참패, 길 잃은 보수 그리고 외면받은 중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백승규 의원은 대기실에서 전화 많이 받으신대요. 그렇죠. 여기저기 궁금한 사람들 전화 많이 오죠. 아 저요? 네. 아 예, 그렇죠. 예, 저 오신환 의원이고요. 아까부터 좀 얼떨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어제 이 선거 결과로 인한 네. 여러 가지 충격으로 사실은 뭐 오늘도 그렇고 그 뒷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예. 한 며칠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 충격이 컸었죠. 예. 백 의원도 오늘 올라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미에서. 저도 구미에서 올라왔는데 이 방송에 출연을 이제 월요일쯤 약속해서 했는데 구미 선거 결과가 그렇게 기대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오려고 그러셨고요? 아니 약속은 지키는 게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 어려운 걸음 두 분 해주셨고요. 제가 잠깐 상황 설명드린 다음에 민주당 강 의원님 이렇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끝난 6.13 지방선거 결과 민심이 원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민주당. 강남 보수 불패 깨고 부울경도 확보하고 자유한국당은 제발 꿈이었으면 그야말로 TK 정당으로 전락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뭐 영석 쇼, 민주평화당이랬죠. 바른미래당은 영석 쇼크에 지금 존폐 위기까지 몰린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간신히 기초단체장 5석을 그래도 건졌죠. 5곳. 기초단체장 5곳.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은 정당 득표를 3위를 하면서 제3당의 지위를 굳혀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잠깐 들어보시고요. 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든든한 동반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정을 발목 잡던 세력들에게는 확실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은 지역, 세대, 이념을 초월해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권 여당이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평화로 경제를 만들고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주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 선거 패인이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당 민심은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나라를 통째로 넘긴 국민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계 문제를 선언하시는 건 아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 대표직을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살려낼지, 보수의 가치와 보수 정치 혁신의 길을 찾겠습니다. 네, 과연 이 여당 강병원 의원이 보시기에 지방선거 여당 압승 그리고 야당 참패, 민심이 말하는 것이 뭔지, 또 민주당 사상 최대 압승이지요? 네. 그 배경까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저희 당에게 압승을 주셨는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든든한 지방 정부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명령을 받들고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예. 하겠다, 이런 집권 여당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판넬에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고 썼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선거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국민들의 흐름을 저는 잘 읽어야지만이 선거에서 각 당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해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생각이냐면요. 우리 국민들은 전혀 다른 세대들이, 정치 집단들이 예. 등장하신 것 같아요. 지역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정치 집단. 예. 그리고 색깔론에 굴복하지 않는 정치 집단. 그리고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요,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옛날 같이 뭐 우리 지역 텃밭 이거 믿었다 큰일 나겠어요, 지금. 예, 그런 것들에 전혀 네. 굴하지 않는 정치 집단이 등장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 투표의 짜릿함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역할을 투표로서 하시게 되는데 예. 그 투표를 통해서 승리를 맛봤던 국민들께서 네. 이런 색깔론이나 지역주의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역할들을 다 해주시는 것이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압승을 주신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 같으면 바람이 살살 불고 뭐 이랬는데 그냥 세게 분다 이거죠. 한번 불면 그냥 불 때 예. 한번 확 밀어주자. 네. 뭐 이제 오늘 아까 좀 방금 전 자료 화면에서 홍준표 대표가 예.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사퇴의 변을 밝히셨는데요. 예.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그 국민들께 사죄하는 말인지 한번 씹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 어디로 넘어갔다는 걸까요? 북한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셨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먹히는 말일까? 그 떠나신 분인데 뭐 그 네. 정도 하시죠. 뭐. 저는 뭐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평양 올림픽이라고 얘기하고 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그게 민심에 위장 평화쇼라고 얘기를 하고 예. 김정은이 대통령 할 거라고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먹히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다라는 거를 명심할 때만이 예. 공당의 어떤 방향이 저는 설정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님. 예, 그 여당이 압승을 거두고 예. 우리 야당이 참패를 했는 그 결과를 유권자의 선택을 겸허하고 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들은 확실하게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는 집권 여당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 전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좀 유보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국정 운영의 평가는 좀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에 역사적 평가를 받습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막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야당이 참패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야당이 참패는 원인을 몇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이렇게 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 인물이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나라를 맡길 만한 어떤 정당으로 지역을 맡길 만한 지역을 맡길 만한 어떤 그 희망을 좀 주는데 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강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세대 간의 어떤 정치 의식의 변화랄까 또 큰 틀에서 한반도 정치의 이런 변화 흐름을 아주 밀착해서 잘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 변화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보였다 생각하고 또 뭐 결정적으로 보수 세력이 또 몇 개 정당으로 분열된 이런 부분들도 참패의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를 있는 그대로 겸하고 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 이런 날 모시고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마음이 무겁고. 저도 죄송하네요. 괜히 제가 그렇죠? 세게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오신환 의원 좀 뭐랄까. 오 의원도 사실은 낙선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2번의 선거에서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어지럽지 않아요? 막.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인데요. 이번 지방선거가 저로서는 굉장히 더 힘들고 아픈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은 그 다음에 희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어떻게 방향성을 좀 잡고 갈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선거 결과가 굉장히 참담한 참패로서 결과가 나왔고 이제 국민들은 야권 전반에 대해서 심판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심은 천심입니다. 이제 정치는 당연히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너무나 지당한 것인데 지난 1년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야당의 역할들이 국민들로서는 뭐 못마땅했던 부분들을 이제 결과적으로 투표에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의미는 이제 촛불로 인한 문재인 정부가 1년 과정 속에서 지켜보면서 좀 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한 혼돈 그리고 완벽하게 결합되지 못하면서 일부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너무 빨리 선거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 보면 탄핵으로 인한 어떤 보수 진영 전반에 대한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 속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그 대한정당으로서 다른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실패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좀 명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로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또 정체성도 모호했고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큰 패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출구조사 나올 때 좀 당사 쭉 비치면서 봤거든요. 사실은 많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들 모이셨대요, 바른미래당은. 저희로서는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당도 당력을 총력적으로 기울였고, 기대가 안철수 후보가 적어도 뭐 당선권은 아니어도 유의미한 결과로 2위를 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게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특히 그걸로 인해서 서울 전역에 대한 뭐 기초단체장이나 또 광역 기초의원들까지 다 여파가 미쳐서요. 굉장히 좀 큰 충격이었습니다. 끝나고 지금 유승민 전 대표나 뭐 안철수 후보나 만나보셨어요? 안철수 후보는 오늘 해단식 하면서 제가 만났고요. 또 점심을 같이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뭐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잠시금 본인이 해야 될 소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권 두 당대표 유승민 사퇴, 홍준표 사퇴, 그래서 진공 상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신 쪽이라 좀 많이 질문하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아, 예, 그럼요. 그리고 저거 한 가지 오늘 저 아까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 저 연합훈련 관련해서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하필 선거 전날 이루어져서 네. 네. 그것도 아마 이 여당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민심의 주문을 어떻게 읽으세요? 지금 이게 굉장한 숙제를 저는 드린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잘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이번 선거가 단순히 뭐 저희 당이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까 촛불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 촛불의 외침은 적폐청산이었고 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라는 큰 시대 정신도 국민들께서 원하셨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평창 올림픽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 번영의 시대에 맞게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그런 국민들의 바람에 맞는 저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 정치권이 과연 여기에 국민들의 이런 시대적인 정신에 예. 정치권이 해주길 바라는 거에 맞게끔 해왔느냐, 예. 얼마나 힘을 실었느냐,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평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우리 정치권이 이제는 합심해야 된다. 방향은 그러니까 뭐 야당도 그걸 안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저기 한반도 평화 정착 주문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남북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하고 있는 네.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 정신을 네. 거부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자. 네. 저는 그럴 때만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저는 정치권이 인정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폼페이오만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삼국 외무장관 뭐 잘 해보자 하는 얘기도 나왔고. 제가 보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요. 예. 합의문에는 4가지 조항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렇죠.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네, 그리고 예. 그동안 한 달 넘게 좀 얘기하면서 수많은 얘기들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물밑 조율이 상당 부분 좀 무르익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2020년 말까지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를 결과를 내겠다라고 트럼프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예.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해냈고 합의서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양국 간에 큰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오늘 폼페이오 보고 받으셨고, 네. 예. 그리고 대북 군사 압박 관련해서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 한미 연합훈련도 신중히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 보면 예, 뭔가 좀 다음 주부터라도 급진전되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그거 배경님께 여쭤보기가 뭐해서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홍준표 대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째로 나라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그건 좀 한번 뭐 해명이랄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째로 넘겼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어떤 가치틀에서 봤을 때 민주당에 넘어갔다고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거북하시네요. 대답을 꼭 북한을 넘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친북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표현이라면 친북 좌파 세력에게 나라의 운영권을 넘겼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지방선거는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뭐 저희 바른미래당도 물론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이제 과거의 그 수구적 보수나 반공적 보수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찾아가는 것만이 정말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야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철저히 반성하면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유권자들은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이미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중도 진영에 있는 40%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고정층이 이제 뭐 보수적인 측면 그리고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 중도 진영에 있는 40%가 늘 스윙보팅을 하면서 힘을 실어줬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그걸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럼 우리가 다시금 그 40%에 달하는 그 중도 진영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힘을 실어갈 것인지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이런 어떤 철저한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제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백 의원님 다소 어떠세요? 기술적인- 타당 의원이지만 예, 괜찮죠? 다당 좀 저기 다른 기술적인 당 문제 오늘 말씀하신 속보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아, 예,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6월 12일 회담에서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아주 했는데 파장이 제가 사실 대단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얘기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미리 의논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국방부 서로 차관 지금 지내셨으니까. 오늘 주고받고 이제 얘기해서 우리 대통령이 LC 회의를 열어서 예. 유일하게 좀 되찾아 이랬는데 사실 그 일지 포커스 훈련 한미 연합 훈련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조기에 전작권을 환수 또 전환하는데도 저 을지 포커스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도 그 훈련 안 하면 또 전시 전작권 빨리 온다는 좀 모순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 협상할 때도 미국과 협상할 때도 좀 노할 수 있는 건 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면 사전에 협의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저 부분은 사후에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 같은 물론 이런 따라간다기보다는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그날 트럼프는 예. 사전에 의논하지 않고 예. 얘기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그걸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거기 참모들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 얘기를 저기 그렇죠. 기자회견하다 툭 던질 일이라고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같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돼서 네. 우리 정부가 조율되지 않고 트럼프 얘기하면 그거는 조율하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폼페이오가 달려와서 그 얘기부터 했을 거요. 예, 그랬을 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대통령 만나는 자리 그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다들 보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의자에 기대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하야 기성말래. 의자 이만큼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중하게 그렇죠. 그 근데 이제 회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까지 아마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는 그걸 또 깜짝 놀라가지고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연속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 그 이제 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후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정상들끼리 나누는 얘기들 중에 그것을 다 우리 정부와 다 상의해서 우리 정부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미국 대통령 입장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남과 북과 북미 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이 큰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틀을 깨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사후에 보고를 받더라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합의서 서명 후에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하겠다라고. 그랬다면서요. 그거는 회담 끝나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런 신뢰에 대한 조치들을 하나씩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고 그 문제가 이런 큰 남과 북, 북미 대화의 평화 번영이라는 틀을 깨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뭐 동의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과 미국의 가치,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제 물론 이제 큰 틀에서 그것이 평화를 이제 번영과 평화를 유지하는 틀에서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문제, 지금 말 한미 동맹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또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나 우리 대통령이 하는 것이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군사 훈련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주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 안보 주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뭐 잘못했다기보다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에도 뭐 잔소리하는 어머니도 계셔야 되고 어쨌든 뭐 잘 하다가 또 자칫하면 독단에 빠질 걸 경계해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강하게 보수가 다시 태어나야 될 거예요. 오신환은 이번에 그 뭐 정치 그만두고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계속 할 거잖아요. 다 하셔야 되잖아요. 어려운 책임이 문제입니다. 있으니까. 어쨌든 뭐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이 전반적으로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떤 스탠스에서 대여 관계를 정립해야 될지를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준엄하게 국민들이 심판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계속적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정치를 이어나간다면 그것은 정말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다시금 이런 관계들을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마무리 말씀 되겠네요. 혹시 오 의원님 그럼 보탤 말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비대위를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이제 바른미래당은 당장 내일 이제 연석회의를 통해서 의총을 하고요. 의총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당이 통합되면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를 지방선거까지만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분명히 또 표출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노선 싸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는 한번 겪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좀 정리돼 있는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는 당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싸움이 필요하다면 또 치열하게 한번 해야죠.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이시고. 백 의원님께서는. 예, 오늘 그 홍준표 대표가 사퇴함으로써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대표 권한 대행이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진로를 의논하겠습니다만은 이 권한 대행이라든지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마지막 종국적으로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지도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 때까지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희망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권한 대행 체제로 가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 리더십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대표 얼굴이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물 정책,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셰피 스웰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치열한 토론이 내일 시작되어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될 때까지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당으로서는 뭐 겸허한 국정을 주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면은 핑계될 야당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뛰면서 좀 뭐 나중에 핑계도 될 그런 언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겸허하게 이제 해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는 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에 원하는 바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에 같이 동참해달라 이런 것이고요. 하나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동참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민생 챙기는데 정치권이 나서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저는 이 방향은 한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근데 진보와 보수가 이거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속도를 가지고 경쟁은 해야지 방향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한번 국민들은 심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 같은 방향을 보고 속도를 가지고 경쟁하는 정말 합리적인 보수와 이렇게 함께 좀 저희 더불어당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손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가 어떻게 뭐 저희 당만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렇게 야당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로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회 교섭단체들이 얼굴을 맞대고 힘드시겠지만 맞대고 할 일 하자. 의장부터 원구성부터 해야지만 우리 국민들께 정말 반성한다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의 출발이 원구성부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여야 정치권 모두가 박수를 받는 그날을 위해서. 선거 다음 날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님,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님께서 나와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